옛날 옛적 한국의 태안 지역에는 많은 마을들이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안을 둘러싼 푸른 바다와 넓게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그곳에 자생하는 푸르른 대나무 숲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전설은 바다와 대나무의 속삭임이라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해안을 따라 있는 한 작은 마을에는 구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바닷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언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대나무 숲을 통해 바람을 타고 스며들어 마침내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대나무 나무의 가지에 닿았습니다. 마을에는 바다와 대나무를 사랑하는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소리를 쫓아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탄생의 신비로운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대나무 가지 사이로 바닷물 방울이 춤추듯 빛으로 반짝였고 그 안에서 투명한 생명체들이 움직이며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다의 정령이었습니다. 바다의 정령은 민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왔으며 대나무 숲의 정령과 친구가 되어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네. 그러나 인간들이 우리의 존재를 잊고 세상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네. 여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너, 민수. 민수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예전부터 그는 바다와 대나무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령들은 민수에게 바다와 대나무의 중요한 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네. 그래야만 바다와 숲 그리고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와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바다와 대나무, 숲을 보호하는 일에서 앞장섰고 사람들은 다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와 대나무의 속삭임은 전설로 남아 태안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나이가 들어 마을의 서기역 속의 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와 전설은 나무들과 파도 소리가 들리는 태안 지역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자리 잡은 부안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부안은 그 풍부한 자연 환경과 함께 신비롭고 매혹적인 전설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신비로운 호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호수는 거대한 산맥의 고요한 품에서 빛났다. 물빛은 마치 은처럼 반짝였고 그 깊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호수를 은비호라고 불렀다. 은비호의 전설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2소녀의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몇 세기 전에 마을에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 12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각별했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은비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소녀들은 호수로 나가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어느 날 밤 소녀들이 은비호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호수의 물결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장엄한 용의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소녀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자다. 너희의 순수한 마음씨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너희가 원한다면 이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소녀들은 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용은 그들에게 호수가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은비호는 사악한 마음을 정화하고 인간의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용의 설명을 들은 소녀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수한 우정을 나누고 마을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쓰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 소녀들은 성인이 되어 마을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리더십은 부안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12소녀의 정신은 여전히 은비호에 머물러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부안 주민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은비호를 방문해 그곳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한다.
부안을 찾는 이들은 은비호가 주는 특별한 감동을 잊지 못할 것이며 소녀들의 정신이 주는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한국 강진 지역에는 푸른 바다와 높은 산들이 어우러져 꿈처럼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어부 영수가 살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언제나 대어를 잡았습니다. 이는 모두 그가 항상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요한 바다 속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 빛이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고 그 주위로는 작은 물고기들이 춤을 추며 항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항아리를 꺼내어 열려고 하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나타나 항아리를 덮쳤습니다. 영수는 눈을 깜빡할 사이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곳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세계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닷속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의 주인인 용왕은 영수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왕은 자신을 지키는 항아리는 바로 힘과 평화의 상징이며 인간에게 그것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는 늘 바다를 아끼고 사랑했으니 이것을 돌려줄 자격이 충분하다만 내가 이 항아리를 가져간다면 너에게는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더욱 바다를 보호해야 하며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너는 이 임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지만 늘 바다와 함께 살아왔던 그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왕님, 영수는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항아리는 영수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도 영수는 여전히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가져온 항아리는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가짐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바다를 더욱 사랑하고 보호하게 되었고 그 마을은 강진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마을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수는 바다의 친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노래도록 그 지역에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중심지였던 부여에는 전설 속의 나무 요정과 소년 수로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수로는 부여의 남쪽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음이 착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로는 마을 뒤쪽에 깊은 숲 속에서 신비로운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듯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로는 그 소리에 이끌려 숲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수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사이에서 푸르른 나무 한 그루가 빛나고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나무 요정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요정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수로는 처음 보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요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 요정은 수로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작은 친구. 당신은 여기에 오기에 충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군요. 수로는 요정과의 대화에 놀라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부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나무 요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이에요. 저 멀리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나무 요정은 마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로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로는 자주 숲을 찾아 나무 요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정은 수로에게 숲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통적인 백제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로는 요정과 함께하면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시절이 흘러
수로는 부여 지역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정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과 들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나무 요정은 수로에게 감사하며 언제나 그의 곁에서 숨결처럼 함께했습니다. 수로와 나무 요정의 이야기는 불려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 숲은 지금도 백제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숲속 깊은 곳에서 고요한 새벽이면 수로와 나무 요정의 노래가 아직도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로는 부여의 별이 되어 영원히 자연의 소중함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부 끝자락 진도라는 섬에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해마다 풍어제를 열어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바다가 베푸는 너그러운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몰랐습니다. 진도 바다 깊은 곳에는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며 바다로 들어오는 끔찍한 재앙들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도 바다에 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물색은 변하고 물고기 떼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고 여러 무당과 장군들이 바다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어떠한 노력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불안의 원인은 바다 밑으로부터 퍼져나오고 있는 수상한 어둠의 힘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진도의 평화를 지키던 수호자가 아닌 옛날부터 바다에 갇혀있던 악령이었습니다. 악령은 수호자가 잠든 틈을 타 바다를 어지럽히며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용왕의 아들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청년들에게 그 수호자를 찾아내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의 사나이로 불렸던 청년하늘 은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바다로 깊이 들어갔고 수호자가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장소를 찾기 위해 온갖 역경을 겪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마침내 수호자의 잠든 곳에 도착한 하늘은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이라도 하드숑왕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은 용왕의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호자는 마을의 위기를 알게 되어 곧바로 일어나 악령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악령과 수호자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두 존재의 싸움으로 인해 바다 위에는 큰 폭풍이 일었고 물결의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아들은 천천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악령을 몰아냈습니다. 수호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악령을 바다 깊은 곳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결과 바다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물은 맑고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과 하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호자는 진도 바다를 침묵 속에서 지키며 마을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용왕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다시 평화로운 섬이 되었고 그들의 바다에서는 매년 풍어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이 언제나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전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진도 바다의 수호자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